이번 시간은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얘기하는 장원급제 시간입니다. 장원급제를 할지 아니면 낙방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분 모셨습니다. 대전 유성구 갑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저희 방송 고정 출연자시기도 합니다. 귀향가 계신 오광영 전 대전광역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의원이 아니라 예비 후보? 예, 유성갑 예비 후보입니다. 네, 유성갑 예비 후보 오광영 예비 후보 오셨고요. 그리고 개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고봉민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봉민입니다. 이제 좀 할만해진다는데 끝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늘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오광영 예비 후보 오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볼 건데 우선은 오광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대전시의회 의원을 지냈지만은 워낙 지방의 의원들이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이분 어떤 삶을 살아보셨는지 우리 고 변호사님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경력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 대전시의 의원이시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전 경선본부 경선 상황에서 상황실장과 총괄 부본부장도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대전시당에 있는 그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수석 대변인도 지내시고 상임 대표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 대전에서만 하신 거죠, 이분은? 네, 거의 대전에서 쭉 있었으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 그보다는 그 정체성을 좀 칭찬을 해드리죠.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소개해 주십시오. 그건 중앙당 정책위 부위원장 했어요? 예.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현직입니다, 현직. 부위원장은 되게 많죠. 몇 명이에요? 부의장 몇 명 되지 않아요? 제가 파악은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그거 하신다고 하고 또. 네. 그리고 영동 출신이신 것 같아요.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배재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후반기 학기를 지금 한 학기 휴학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대학원 다녔던 거고? 예, 그렇죠. 예. 전공은 혹시? 행정학. 충남대학교 대학원, 자치행정대학원 한 학기 다니고 나서 때려치고 방송통신대학교로 갔습니다. 왜 충남대학교를 때려치고 방송통신대학교로 갔어요?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거 너무 힘들고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가 그래도 저한테 좀 맞을 것 같아서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네.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게 힘들다고. 박사 패스했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박사가 좀 석사 과정 무시합니까? 저 석사입니다. 박사 같은 석사. 네, 그러시고 휴학 중. 네, 그리고 영동신문사에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기자로 활동하셨고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한겨레 신문사에서 출판국 대전지사장을 지내셨습니다. 그 후에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집행위원도 하시고 박근혜 퇴진 대전운동본부의 공동대표도 하시고 품앗이 생협, 공정사회 시민연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행복경제연구소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제가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폴리널리스트 아시죠? 저 그거 논문 쓴 거. 예. 폴리널리스트시네요. 어떻게 정치를 하시게 됐어요? 2016년도 촛불광장에서 제가 그때 당시 한겨레 신문사 출판국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일어나면서 아주 비분강기하는 심정으로 광장에 나갔다가 이거 정치인들 너무 비겁하게 노는 것 같아서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시장이죠. 이재명 성남시장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 되겠다 해갖고 열심히 이재명을 미는 운동을 했죠. 그러다가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나왔다가 경선에서 3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내가 비록 조그만 힘이지만은 나라도 세상을 바꾸는데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해갖고 정치에 입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정당 가입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처음으로 민주당 가입을 해서 2018년도에 시의원에 당선됐으니까 운은 좋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플러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마음을 좀 먹으면서 현실 정치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네, 본인 표현대로 운 좋아서 광역의원이 됐다고 하셨어요. 네. 예,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제 떨어졌고요. 네. 출마했는데 떨어졌죠. 예. 그런데 보통 광역의원들이 총선으로 국회의원으로 바로 직행 도전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총선 도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도구가 정치적 어떤 직책이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광역의원이라는 그 도구와 국회의원이라는 도구와 더 강력한 도구가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윤석열 탄핵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저는 총선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이 친명을 대놓고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지금? 이재명을 대통령 만든다는 것이 응.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통령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재명의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냥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추구했던 추구하는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가 그 추구하는 뭐 억강부약, 그 대동세상이라는 그런 가치가 대한민국 정치에 제대로 실현이 되면은 저는 정치의 발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재명을 도구로 쓰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가능성 있는 그 정치인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기꺼이 그분을 지지할 수도 있겠죠. 그 남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본인 대통령 될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저는 저 자신 알기 때문에 제가 제가 국회의원 되는 거는 아주 다분하게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 되는 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네. 폴리널리스트가 아니라 저널리션이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널리션? 정치인을 도구로 쓰겠다. 그 말장난이죠. 아니면- 뭔 소리야? 아니면은 지금까지 그 정필님 말씀하신 저널리스트 아니 폴리널리스트 이게 진정한 폴리널리스트라기보다는 약간 부진정 폴리널리스트?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 뭐 본인의 그 총선 도전 이후 뭐 좀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세상을 바꾸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서 그를 도구로 해서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하겠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예, 깔끔합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 이재명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그를 또 돕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어떠세요? 넘어가시죠. 감이 안 돼요. 네. 근데 정 PD님이랑은 대전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지내는 사이로 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구가 대전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후보가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데 네. 조승래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은 편인 거 아시죠? 대체로 다면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 인정하죠. 그런데 왜 유성갑에 출사표를 던졌는지. 유성갑은 사실 제 정치적 고향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성갑에 도전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유성갑이라는 곳이 사실은 대전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진보적인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극단의 보수적인 분들도 또 계신 곳이거든요. 지역구가. 그래서 이곳에서 제대로 저의 가치를 갖다가 검증받고 싶고 또 재선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조승래 의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랑 도전해서 실현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유성갑으로 결정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 대전시의 의원을 이제 했습니다. 4년 동안. 예. 그렇죠? 근데 여러 의정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에 내가 대전시 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것들은 참 훌륭히 잘했다. 이런 성과를 좀 손꼽을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깔때기이긴 예, 한데 되세요. 깔때기라도 좀 들어주면 저는 사실은 의정 생활을 하면서 거의 다른 의원님들 그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좀 민원을 해결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물론 저도 이제 민원 관련해서는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일단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부양하는 억강부약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대표적으로 어떤 조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권익센터를 이전에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였는데 이거를 좀 더 키워서 노동권익센터로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이동 노동자들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했고요. 그거 대표 발의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는 최근에 지금 대전시에서 완전히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세월호? 4.16 관련해가지고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 사회를 위한 조례안, 이거 오래돼서 제가 잊어먹었네. 이제 써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대표 발의했죠. 그래서 만들었고 조례안을 만들었고 이거에 따라서 예산이 매칭이 돼서 한 400만 원인가 연간. 그래서 그 기념식을 했어요. 추모식이요. 추모식을 했어요. 올해 그 전액 삭감된 거 아시죠? 630만 원인가? 전혀 삭감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규탄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나가야죠. 이게 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예산을 만드는데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 참 울분이 진짜 근데 이럴 수가. 이거 예산 뭐 몇 천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올해 630만 원인가 그렇답니다. 630만 네. 원이요? 예. 그거마저 이렇게 자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아픈 부분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과 이렇게 공유하려고 하는 예산마저 이런 예산마저 자르는 걸 보면서 야, 이 지방자치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대단히 좀 대전 지역을 위해서 힘써야 될 시의원께서 네. 대전 지역의 예산을 그쪽에 쓴다는 거는 오히려 또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표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세월호 문제는 네.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아픔을 좀 공감했고 그리고 그런 참사 배가 가라앉는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걸 TV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모두 많이 아픔을 공감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디펜스인가요? 네. 디펜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네. 제가 할 말을 정 PD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혹시 출마한다면 대선을 꿈꾼다면 예. 도와줄 용의는. 그럼요. 지금 벌써 일단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벌써부터 폴리너리스트 길을 가시는 건가요? 뭐 그런 것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민선 7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광 의원께서는 제8대 대전시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민선 7기를 감시했던 곳이 8대 의회였는데 시의원도 그렇고요. 네. 국회의원도 그렇고 사실은 뭐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시민이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이라든지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만약에 그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를 어떻게 견제 감시할 건가도 동시에 들어가야 하는 거란 말인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예. 근데 민선 7기 대전시에 민주당이 21명, 그다음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 분이 한 분이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21대 1, 압도적 예. 민주당 다수였는데 그 시정 견제에 상당히 소홀했다, 거수기 같았다 이런 평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당사자 아닙니까? 그 당사자의 일원이었죠. 일원이었는데 사실 저는 정 PD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나름대로 좀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 전에 제 출판 기념회에 허태정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시장 할 때 가장 비판을 많이 했던 의원이 정기현 아니에요? 오광영 의원이다. 근데 정기현 아니에요? 오광영 정기현? 의원은 정말 논리를 가지고 정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어떻게 보면 같은 당이라서 비판의 강도가 제가 하려고 하는 그 강도만큼 세게 하지는 못했던 부분도 있었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네. 저는 취재하면서 가장 세게 많이 대전시장 당시에 이제 견제했던 분은 정기현 의원 같은데 여러 가지 많았죠. 네. 심지어는 예. 다른 지역에서 뛰고 있는 예비 후보라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을 먼저 대변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력 중에 화려한 이력 중에서 박근혜 퇴진 대전운동본부나 이재명 후보 대전 대선본부 이런 쪽은 중앙정치 쪽에 많이 연관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세월호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국적인 이슈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 제 이력 중에서 거기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이 소개를 안 했는데 시의원 4년 하면서 대전시당 을지로위원장을 4년을 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임기가 2년짜리인데
전반기 2년 하고 나서 후반기에 시당위원장 맡으신 국회의원께서 적임자다 당신이. 그래서 인원을 더하래 4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대전 지역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는 뭐 지역을 갖다가 제가 그 괴리돼서 그 뭐 중앙 활동을 하거나 이제 이러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국회의원이 돼도 저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이면은 지역에 있는 뭐 SOC라든가 혹은 지역의 그 시민들을 통합하는 거라든가 지역의 시민들의 실질적인 효능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산을 따오는 거라든가 이거는 국회의원이 막 이거 잘했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 기본으로 해야 되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뭐 현수막 걸지 않습니까? 뭐 행안부 특교 얼마 가져왔다. 나 사실 그거 별로 자랑할 거 못했다고 본인 생각해요. 만약에 당선되면 그런 거 안 걸 거예요? 네, 안 걸 겁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대전을 보면은 대전의 정치력이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약하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영남, 호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충청권, 특히 대전은 다선 의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치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 많은데 왜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보세요? 의원 후보께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역적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은 양당 구조로 돼 있고 그 양당을 대표하는 곳이 영남과 호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뿌리인 곳에 대한 어떤 지역적 안배 이런 것들이 정치가 그대로 하는데 그 속에서 충청이 소외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 그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 속에서 충청 지역 그 의원들이 나름대로 좀 단합하고 이래서 충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때는 좀 세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여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같은 당에 그 있는 분들도 사실은 가치적 그 지향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자기가 어떤 의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좀 주요한 그 문제로 그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응집력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왜 그 선거구 늘리는 거 7개에서 8개로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한동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다 벗어나 갖고 이거는 지역을 한석을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의석 한석 늘리는 과정에서 자기의 밭 중에서 정말 그 알곡이 나오는 그런 밭 떼어줄 각오를 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 이익을 대변하는데 대단히 느슨하고 영남이나 호남보다는 훨씬 더 그 느슨하고 많이 뺏기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이 현재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쪽 보면은 우리 지역의 다선 의원들, 뭐 국회의장도 2명, 최근에 2명 배출했고요. 그쵸? 뭐 장관도 있었고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뭐 중요한 자리 갈 때마다 뭐 대전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은 지역이 그분들의 그 정치적 위상을 올리는데 역할을 한 거지 그분들이 과연 지역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좋은 점수 주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표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다음에 이번에 되면 국회의장 되겠다.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상민 의원 저격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이 어떤 자기의 정치의 그 가치, 정치의 지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국회에 가신다면은 네. 이 지역 정치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하실 거예요? 무조건적인 싸움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 좀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인구부터가 적잖아요. 충청도가 대전하고 충남 그리고 충북까지 다 합쳐봐야 인구 500만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정체적으로 호남도 인구 적어요. 호남도 적은데 호남은 민주당이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득세를 해온 고정적인 게 있고 그리고 호남 인구들이 수도권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했죠. 근데 충청도에서 수도권을 진출해서 정서적으로 결석이 돼 있는 구심점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뭉치지도 않고요. 그 지금의 상황에서는 충청도의 정치적 입지를 제고하려면 사실 이제 옛날에 뭐 삼국지처럼
천하삼분지기를 해서 두 쪽의 그 양당을 다 때려 부수고 네. 새로운 우리의 이제 총나라처럼 뭔가 세워야 돼요. 구봉민 제3지대 뭐 빅텐트론이에요? 뭐 그렇죠. 차라리 저 같은 사람을 밀어줘야 됩니다. 밀어줄 거예요? 정치할 오늘 밀어줄 사람 정치할 많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아마 유권자들도 찍어줄 생각 없을 것 같고요. 당연하겠죠. 유성갑입니다. 유성구 네, 갑입니다. 지금 도전하시는 곳이 예, 예. 그 선거구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최대 현안 있으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나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SOC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우리 유성갑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를 이전하고 그곳에 서남부 원래 계획했던 서남부 타운 요거를 개발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더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주민들의 생활을 갖다 편리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교통의 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유성 나름대로의 색깔이 많이 잃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유성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행복 만족도 전국적으로 높고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체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복원한다든가 뭐 예전에 보면은 뭐 허태정 시장 시절에 보면은 좀 잘했던 것들이 로컬 푸드 사업이라든가 그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정부가 했거든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특화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유성 정도의 그 재정 자립도도 갖고 있고 이러면은 좀 실험적으로나마 뭐 기본소득을 한다든가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래에 비해서 인지도는 한참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조승래는 또 아무래도 뭐 과방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유성이 이제 대덕 특구가 있는 지역이고 언론 노출도 많고 그런데 그 떨어진 인지도 어떤 전략으로 좀 극복해 보실 생각이세요? 그 전략 혹시 아세요? 모르죠. 그죠? 네, 아니 알 수는 있어요. 뭐 어, 확 눈에 그쵸 인지도는 확 올리는데 호감도는 장담 못하는 그런 건 좀 그죠? 많이 예, 알아요. 예. 네. 저도 사실은 이 인지도를 높여서 급격하게 높이는 방법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그게 네거티브 뭐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만 알지 정답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답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또 알고 있기도 해요. 제가 아침에 그 피켓 들고 인사하고 뭐 저녁 때 식당 다니면서 명함 나눠드리고 또 뭐 행사장 가서 이야기하고 또 SNS로 이야기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분들한테 진심을 갖고 다가서는 거 외에는 왕도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광영을 만나본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한 번 거의 없지만 아니 그 전체 네. 유권자 15만 중에 실제 하나 한 번 나왔네요. 만나본 사람은 네. 지지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발로 뛰고 진정성 있게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저는 왕도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할 뿐이지 아주 딱 정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저도 알지 못합니다. 저처럼 이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밥집 있듯이 네. 노래를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광영 광영 광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좋네요. 네. 차라리 그거 어때요? 오광. 그래서 뭐 제가 저 15점입니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피켓에다가 광 5개 해놓고 저 오광 0입니다. 예. 그렇게 접근을 해도 사실은 이름 한번 들으면 사실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뒤집어도 영광이고요. 영광호. 예.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예. 우리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거 유튜브 여러 군데 유튜브를 출연했었어요. 유튜브 가서 딱 꼭 하는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탄핵 박수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하겠습니다. 탄핵 박수. 네. 제가 제 1호 공약이 윤석열 탄핵입니다. 10월 4일 날 윤석열 탄핵한다고 하는 거를 기치로 출마 선언했을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윤석열 탄핵이 너무 센 거 아니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불과 3개월 지났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 거부하고 뭐 윤석열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후보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저는 이거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22대 국회가 그런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화두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22대 국회에서 저는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윤석열 탄핵 박스로 마감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아, 이재명과 함께 네, 그만하시고요. 오광영 아유, 네. 파이팅! 본 발언은 방심이 관계자 여러분 본 발언은 저희 방송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광영 예비후보 개인의 정치적 소신이었습니다. 뭐 돌출행동 아니죠? 이게 정치적 아닙니다. 소신.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혹시 본선 진출하시게 되면은 다시 네. 한번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몸값이 올라갈 겁니다. 안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이고 정 PD님이 부르는 놈 어디라도 달려가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오광영 예비후보입니다. 대전 유성구 갑에서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따뜻한 응원 그리고 또 때로는 쓴소리 많이 아끼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네, 오광영 예비후보 보시니까. 뭔가 광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때 힘들게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